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세상 읽기 시간에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오늘은 10시 정각에, 10시 정각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지각을 하지 않았단 얘기죠.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설 명절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이고요.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 날도 공휴일이 아니지만 많은 또 회사들이 금요일 날까지 쉬거나 혹은 연차를 쓰셔서 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휴가 끝나고 처음 맞는 이제 일하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침은 약간 일어나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시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어 저는 뭐 설명절이 근데 예전 같지 않죠. 그죠? 예. 과거에는 구정명절 뭐 추석명절 이러면은 뭔가 되게 가족들과 시간도 되게 많이 보내고 그리고 뭐 바쁘지만 그래도 뭔가 명절 느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물론 신정을 세시는 집도 늘어나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 양상이 많이 바뀐 게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한 뭐 3-4년 정도의 기간 동안 가족 명절 모임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생활 양상들이 특히나 많이 바뀐 부분이 이제 가족 관계에서의 어떤 행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명절이 명절 같지 않다든지 뭐 예전에는 아침 일찍 모여 가지고 차례 지내고 뭐 세배하고 이렇게 명절 당일을 보내는 게 당연시 됐었다면 한 몇 년 안 해도 뭐 크게 뭐 가족 간에 문제 없고 조상님 화내지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모일 사람 모이고 뭐 이렇게 좀 간소화된 측면들이 있죠. 코로나 이후에 간소화된 게 또 있다면 결혼 관련된 영역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요즘 결혼식이 옛날 결혼식하고 많이 달라졌죠. 제가 결혼한 게 2009 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2009 년도에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결혼식이 부부를 위한 결혼식의 느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저도 결혼식을 하면서 '아 참 이게 내 결혼식인가?' 이제 모순되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제 손님보다 부모님 손님이 많았으니까요. 예. 물론 지금의 결혼식도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확실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코로나 이전에는 부부 중심의 결혼식보다는 양측 부모님의 어떤 행사? 어. 양측 부모님들께서 자식이 결혼을 하니 그간 뭐 가까우셨던 분들 그리고 내가 축의금 냈던 분들 오셔 가지고 축하해 주십사 하는 것들이 더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도 좀 더 성대한 측면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뭐 그 주례를 누가 서느냐 뭐 이런 것들도 되게 큰 영역이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의 결혼식은 주례 없이 하는 결혼식도 많죠. 예. 그리고 신랑 신부 동시 입장하는 경우도 많고 뭐 신부 입장 신랑 입장할 때 노래도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들이 듭니다. 그만큼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결혼식을 못 했다 보니까 결혼과 관련된 문화도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종교적인 부분. 종교 활동 자체가 거의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타격이 많이 받은 게 이제 매주 모이는 종교 같은 경우. 예.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매주 모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게 꼭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나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 거의 의무화돼 있던 주일 성수라 그러죠. 예. 매주 이제 일요일마다 교회나 성당을 갔던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다 보니 코로나 이후에 그게 회복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이 약해지다 보니까 다른 게 뜨죠. 예. 약간 그 소위 무속이라고 얘기하는.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전화로도 신점 같은 거 보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타로점 보는 친구들도 많고. 예, 저한테 와 가지고 막 그런 신점이나 타로점 봤다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시는 분들도 저한테 많이 오시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가 좀 바뀌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쪼끔 편안하게 진행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되어 있어서 그간 여러분들께서 뭐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혹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은 편안하게 그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인사부터 먼저 해 볼까요 그래도? 네. 산넘어 님께서 처음 오셔서 이제 10 시만 기다려 주신다고 하셨고요. 10시 땡에 왔습니다. 네. W 님께서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뚜인 님께서 "와 선생님 10 시에 오시다니." 예. 이런 날도 있어야죠. 봄나 님께서 스트로베리 님께서 "안녕하세요." 해 주셨고요. 홍서희 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가 무엇인가요?" 하셨는데 오늘은 그냥 좀 프리한 주제로 좀 편안하게 그냥 뭐 새해 첫날 어떻게 보면 구정 이후에 새해 첫날 아침인데 뭔가 무거운 주제나 뭔가 딱딱한 주제를 하기보다는 그냥 사랑방처럼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어 그렇게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마카롱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침대에 누워 자고 싶다 님께서는 "10시 정각 축하입니다." 예. "출근하기 싫은 오늘." 하셨는데 그쵸. 오늘 어떻게 저 일찍 왔지?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쪼끔 일찍 일어나서 평소보다 어제 좀 일찍 잤거든요. 어제 좀 피곤해서 좀 일찍 자니까 확실히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는 이제 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데 이제 비 온 뒤로 와야 되는 거죠. 비 온 뒤로 와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비 온 뒤 촬영장으로 오려면 이렇게 와야 되고요. 병원 예. 근데 제가 아침에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즉 병원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병원으로 거의 그 뭐랄까요? 들어서는 길 입구에 들어서서야 '아차.' 싶은 거죠. 예.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제 차를 돌렸거든요. 차를 돌려서 이제 왔는데 다행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또 여유 있게 왔겠죠. 평소 같았으면은 완전 크게 지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 안에 든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많으실 텐데 뭔가 크게 뭘 까먹거나 잊어버렸다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너무 당연하게 하던 걸 내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면 머리 안에 먼저 드는 생각은 '나 치매인가? 머리가 나빠졌나? 치매가 오나?' 예. 저도 순간 '나 치매인가? 어떻게 그걸 까먹지?' 왜냐면 아침 뭐 준비하면서 '야 오늘은 비 온 뒤 시간 맞춰서 가겠다. 뭐 여유 있게 가겠다.' 이러면서 막 '가서 무슨 이야기하지?' 막 이런 거 고민하고 있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을 가고 있는 거죠. 치매일까요? 예. 치매는 당연히 아니죠. 제가 벌써부터 치매가 오면 어떡해요. 물론 저도 치매에 대한 염려는 합니다. 저희 집안에도 치매에 대한 내력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치매에 대한 염려를 우리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건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음 제 경험상 저는 제가 느끼기에 제가 직접 뵌 분들 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정말 건강하시다고 인지적으로 건강하시다고 했던 사람이 저희 할머니시거든요. 저희 할머니신데 저희 할머니도 95 세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90 한 8, 9
저희 할머니께서 만 100세가 되기 열흘 전에 돌아가셨는데 90몇 아홉 정도가 되니까 현격하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신다는 거를 느꼈거든요. 즉 우리 뇌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우리 뇌가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거의 90에서 100세 사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마 많은 대부분의 뇌과학자들이 동일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80대가 가깝게 돼 있잖아요. 네, 80대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죠. 물론 100세 평균 수명 100세가 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은 여러 의학자분들께서 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신체가 견딜 수 있는 마지노선이 이제 100세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질병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그 전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평균 수명은 90대 중반에서 어느 정도 머무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예. 지금 80대 언저리에 있는데 70대 후반이죠. 80대 언저리에 있는데 이게 계속 높아져서 90대 중반에서 어느 정도 뭐 정체하다가 거기서 뭔가 획기적인 무언가가 다시 발생하면은 더 100세 이상으로 뛸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 주인데 평균 수명이 90대 중반이 된다는 얘기는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0세를 넘겨서 충분히 사신다는 얘기가 돼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뇌에 대한 인지 기능이 버틸 수 있는 연령대가 한 90대 중반 전후라면 예, 평균 수명과 비슷하게. 그렇다 그러면 뭐 100세를 넘기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치매를 한 번은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보다 빠르신 분들은 좀 더 빨리 생기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치매는 염려가 되죠. 물론 제가 오늘 길을 잘못 든 거는 치매라기보다는 저희 집중력 부족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집중력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은 유지가 돼 있는데 그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즉 제 머리 안에서 생각을 다른 쪽의 생각으로 돌리다 보니까 남아있는 집중력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향을 잡을 때 순간 비욘디 촬영장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해서 그 집중력을 쓸 수 있는 남아있는 집중력이 없었던 거겠죠. 저의 총 집중력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비욘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에 대한 생각도 있었지만 다른 별도의 제가 또 잡생각을 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튀어버린 거죠. 네. 집중력이 떨어져서 마치 제가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처럼 행동화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어머님들이 항상 리모컨 찾으시면서 냉장고에서 리모컨을 찾으면 '나 치매인가?'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리모컨 들면서 부엌을 갔다는 것 자체가 내가 TV를 틀기 위해서 리모컨을 들었다가 뭔가 머리에 무슨 딴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리모컨을 든 채로 예 냉장고 문에서 뭘 하기 위해서 꺼냈다가 리모컨을 두고 나온 거죠. 그거는 치매라기보다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생각이 여러 개를 멀티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실수. 이런 걸로 보는 게 맞겠죠. 뭐 치매와 관련된 거는 나중에 주제를 한번 따로 잡아서 나 치매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따로 좀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두희 님께서 "선생님 목 상태 괜찮으세요?"라고 하셨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목이 잠기네요. 제가 어제 컨디션 조절도 잘하고 네. 제가 어제 저녁 가족과 함께 기름진 음식도 먹었는데 목에 뭔가 이렇게 걸걸하게 약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죠? 네.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한파 예정이라 혹시라도 이제 출근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 그러면 오늘은 옷 따뜻하게 여미시고 그리고 출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몬순이 님께서도 "기다렸어요 선생님." 하셨고 오영든 님께서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와 김채원 PD님, 최희선 PD님 추운데 오시는데 고생하셨어요. 하트 이렇게 날려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바다 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잘 봤습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를 나가서 그래도 다행히 그 조회수가 나쁘지 않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30만 정도 되나? 30만 정도 되나? 20만 후반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제가 뭐라고 그 방송에 나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을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민도 되고 '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얼떨결하게 나갔는데 음 그냥 저도 저 스스로 좀 많이 돌아보고 네. 삶에서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느꼈어요. 물론 부끄럽죠. 물론 부끄럽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럴 만한 깜냥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냥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됐던 건 흐트러져 있던 제 마음이나 예 그리고 다소 방향이 모호해진 저의 삶의 어떤 방향성? 네. 근데 저도 막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가졌던 뭐랄까 초심이랄까요? 물론 그런 것들은 계속 수정을 해 나가는 게 맞겠죠. 근데 저도 이제 바쁘고 정신없고 뭐 이것저것 요청 들어오고 그리고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약간 문어발식이 되면서 '어 중심이 뭐였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누군가에게 제 삶의 영역, 제 삶에서 살아온 어떤 그 길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제가 중심을 잡으려고 해 왔던 어떤 노력들 그리고 거기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 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나 의미 이런 것들을 다시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저 자신한테 예 저 자신에게 예 필요했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좀 부끄럽지만 아직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 근데 거기 새롭게 하소서 프로에 그 최다 조회수가 나온 게 김창욱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그분은 내공이 다르시구나. 내공이 다르시구나.' 스트로베리 님께서도 "잘 들을게요." 인사해 주셨고 네. "침대에 누워 자고 싶다." 님께서는 "일상을 다시 시작하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딱 모든 분들이 일하기 싫으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진료를 보러 가는데 진료 보러 가서 물론 뭐 저는 기본적으로 진료 보는 거를 그래도 쪼끔은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진료 보는 걸 좋아한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저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으니 저에게 주어진 일이고 그리고 저는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걸 같이 나누고 또 그분들이 항상 힘든 게 아니거든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또 같이 나누는 게 일에서의 보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일상을 다시 시작하는 비결은 예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에 대한 거를 회복하는 게 첫 번째겠죠.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삶에서의 루틴이라는 주제를 제가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책이 아마 한 3-4월 달쯤에 나올 예정인데 주제가 루틴일 예정이라 이게 일상을 다시 시작하는 비결은 루틴이죠. 예. 이 루틴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루틴은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귀찮고 컨디션 좋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면 예 그다음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걸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죠. 운동선수들이 야구 선수가 타석에 섰을 때 뭐 갑자기 이렇게 막 방망이 이렇게 휘두르고 뭐 방망이로 뭐 운동화를 툭툭 치고 뭐 앞에 이렇게 플레이트 쳤다가
모자 한번 잡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타석에 딱 쓰는 건 내가 그런 1년에 그냥 자연적으로 습관화돼서 나오는 루틴이 있을 때 그 이후에 나의 타격감이 가장 좋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중에 예 그게 아침 시작 시간이 됐던 아니면 일을 하는 점심시간이 됐던 예 혹은 일을 마친 시간이 됐던 내가 항상 부담 없이 누군가의 회방을 받지 않고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30 분이든 1 시간이든 그 일정 부분의 시간을 예 고정적으로 무슨 요일 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한다라고 루틴으로 정해 놓는다면 그게 기준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일상을 다시 시작하는데 예 하나의 중심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한 중심축이 일주일 중에 여러 개가 있다면 혹은 한 달 간격으로 여러 개가 있다면 예 우리는 외부에서 돌발적인 어떤 뭐 일들, 사건들 혹은 뭐 우리가 갑자기 뭐 감기에 걸려 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은 시기가 확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루틴들이 예 일상을 다시 다잡게 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일정 부분은요. 자기 계발로도 연결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대부분 그 루틴으로 집어넣는 것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운동이거나 취미이거나 취미이거나 혹은 그 누군가랑 제가 시간을 가지는 거나 이런 것들로 집어넣거든요. 최근에 제가 지금 루틴으로 한 가지 더 넣고 싶은 한 가지 지금 계속 머리 안으로 저 핸들 이렇게 뭐예요? 오늘 오는 길에 길을 잘못 들면서 머리 안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딴 생각도 제가 추가로 넣고 싶은 루틴의 욕심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어 이제 저희 딸이 요즘은 영어를 자녀들한테 영어를 일찍부터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딸이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은 거죠. 아 그게 수학을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뭐 수학 손 놓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근해 공식 당연히 생각 안 나는 게 맞고요. 예. 근데 원의 지름에서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거 뭐 원주율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존심 상한달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수학책을 다시 펴볼 수는 없고 근데 정말 수학을 쓸 일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써야 되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더 충격을 받은 건 이제 '내가 영어가 예전보다 더 안 되는 것 같다.' 예. 그리고 일단 딸한테 영어에서 밀리는 거 자체가 약간 이거는 저 스스로 좀 각성해야겠다. 물론 우리가 영어를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영어를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영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고 싶다.'라는 로망을 좀 가지고 있었던 입장에서 저는 예.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었던 입장에서 어 저보다 제 딸이 그걸 먼저 앞서서 하고 있다는 거를 보니까 약간 자극받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 영어라도 일단은 루틴에 뭐 하나 집어넣어 놔야 되겠다.' 그걸 지금 고민하면서 막 '아 어느 시간대에 넣지? 시간대가 별로 없는데.' 이거를 고정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루틴은 누군가에게 회방받지 않는 고정적인 시간인 게 좋다고요. 안 그러면 루틴이 될 수가 없죠. 자꾸 누가 회방 놓으면은 자꾸 그쪽으로 넘어갈 테니까 루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무슨 시간대가 있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병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허스키 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해 주셨고 인사해 주셨고 몬스이 님께서 "선생님 감기 걸리셨네요." 하셨는데 그렇네요. 제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해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증상은 없는데 초기 증상이려나요? 뭔가 오늘은 따뜻한 무언가를 자주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기수기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네. 김뚜이 님께서도 피비 님들한테 인사를 해 주셨고 어
임은경 님께서는 "와 새롭게 하소서 잘 듣고 저도 잘 살아가려고 다짐했고요. 책도 주문했어요. 선생님도 선생님 오늘도 선생님과 행복한 시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네요. 저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저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마카롱 님께서는 "6박 여행 다녀오자마자 바로 장 보고 차례 준비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하셨는데 여행 요번에 많이 가셨죠? 예. 여행 요번에 연휴가 길다 보니까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예 많이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객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참사가 있었고 또 사고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그러한 사건 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왔죠. 음 물론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예 대중교통 수단이잖아요. 예. 물론 우리가 뭐 자주 비행기를 타는 건 아니지만 예 누구나 다 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좀 장거리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라는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을 하죠. 즉 우리가 쓰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놀랄 만한 그리고 참혹한 사고가 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상에서의 공포를 느낍니다. 예 실제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실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그 상황에 있을 수 있었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도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트라우마를 공유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연의 연속으로 이러한 사건 사고들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듣게 되면 우리의 인식은 '아 이 대중교통수단이 위험한 교통수단이다.'라는 에 다소 왜곡된 판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게 트라우마의 무서움이거든요. 그간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경험해 왔던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던 삶의 영역들을 그 어떤 돌발적인 아주 드물게 일어난 사건 사고에 의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손상받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비행기라는 대중교통 수단은 예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사용할 만큼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이죠. 물론 사고가 났을 때는 큰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는 있지만 그 사고가 날 가능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다른 사고들보다 빈도수가 현격하게 낮은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놀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필요하면 사용한다. 그건 아주 드문 일이고 그게 우리 일상에서 나에게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우리의 인식 우리가 트라우마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이 왜곡된 판단을 정상적인 판단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걸 '저건 무서운 아주 위험한 교통수단이야.'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회피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의 그 '위험하다.'라는 인식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강화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 트라우마로 인한 위험성,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강조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치유하려면 우리가 비행기를 다시 타려면 훨씬 더 큰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가져야지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여전히 안전한 교통수단이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 하려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그런 생각들을요. 예. 많은 파일럿분들이 다양한 훈련 과정 중에서 그 비행기가 돌발적인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는 여러 훈련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이건 뭐 저도 여러 번 들었고 심지어 이륙하고 난 다음에 양쪽의 엔진이 다 꺼져도 착륙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쵸. 허스키님께서 방금 한국인으로 귀화하거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분들, 탈북인 분들, 국제 결혼하신 분들 등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다양화됐죠. 다양화되면서 예전 명절처럼 차례 지내는 게 점차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쵸. 제가 명절날 이제 저도 사람 많은 곳 가는 거를 좀 불편해 하거든요. 예. 근데 명절날 이제 코엑스를 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우선 놀란 게 사람이 너무 많다. 네. 깜짝 놀랐어요. 명절날 코엑스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예. 근데 롯데월드몰이나 이렇게 많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또 한 가지 놀란 건 외국인 분들이 많으시다. 예. 거기에 또 놀랐죠. 인종도 다양해졌다라고 느꼈습니다. 예. 물론 이주 노동자분들도 많다라고 느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해진 것이 우리가 이분들을 명절처럼 이렇게 긴 연휴 때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광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하는 공간에서 마주칠 수 있다는 건 이분들이 그런 연휴가 아니면 이런 광장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없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한편으로 마음이 좀 무거워졌고, 즉 그렇다는 얘기는 이분들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양한 공간에서 소위 말해서 3D 업종일 수도 있겠죠. 예. 다양한 공간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한 어떤 인력으로서의 역할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가 한민족이라는 단일 민족에 대한 개념 자체가 되게 강한 나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유성이 때로는 우리가 다양한 영역에 대한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부정적으로 가져갈 때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에 대한 염려들이 좀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고, 근데 점점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금 출산율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될 어떤 다문화적인 영역들을 앞으로도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다양성은 더 확장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좀 줄이고 그나마 우리나라 고유의 그러니까 즉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으로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앞으로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하겠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또 어떤 분들은 또 불편하게 들으실까 봐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추구하는 저의 또 다른 정체성이 일정 부분 사회적으로 그래도 뭐랄까요? 건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과 의사의 역할을 제가 그래도 조금 방향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의 미래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가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함께한다는 부분에서의 갈등을 좀 줄여 나가는데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고민도 좀 하게 됐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염시몽 님께서도 네 "좋은 방송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사해 주셨고요. 어유 생각보다 질문이 밑에 많았었네요. 근데 뭐라 그러죠? 그 무슨 후원해 주신 분도 생존 달인님께서도 후원을 해 주셔 감사합니다. 아유 비욘디에서 좋은 방송하는 데 있어서 예 꼭 잘 사용하고 저도 이렇게 좋은 방송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존 달인님 말 질문 주신 것 좀 보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요?"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 주셨는데 어 야 약간 이거는 뭔가 이렇게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께 해야 되는 질문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죠. 저는 인간관계든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정신이든 예 물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사람 간의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타격을 받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아무리 가족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들어오는 물이 있고 나가는 물이 있어야 물은 자연적으로 흐르고 그러면 그 물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물론 그 들어오는 물 중에서는 맑은 물도 있을 것이고 쪼끔 오염된 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또 그렇게 들어온 물이 일정 부분 다시 나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은 끊임없이 어느 정도의 예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가족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 관계도 끊임없이 흘러가죠. 당연히 부모 자식 간에 자녀가 어릴 때는 내 품에 두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돌봄을 주고 또 양육을 하고 사랑을 주고 때로는 훈육을 하고. 근데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 자식도 내 품을 떠나는 게 맞죠. 그러다가 떠나간 자식이 또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다소 멀어졌던 인간관계가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물은 돌고 돌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정신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죠. 저 역시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의 영역에서도 고인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나의 기존의 생각들이 일정 부분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우리의 정신이라는 물은 고여 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썩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부모님들께 여러 가지로 불효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물론
자주 연락 못 드리고 좀 마음의 상처도 좀 드리고 찾아뵙지도 못하고 뭐 이것도 불효입니다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불효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최근에 좀 느낀 건 이런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밖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고 거의 집에서는 잠만 주무시던 두 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밖에 있는 시간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그리고 어 저에게 이런 거죠. 저에게 이제 부모님이 "야 아빠 엄마 요즘 너무 심심해. 집에서 할 일이 없어."라고 하시는 말이 저한테 순간 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화가 난 거죠, 제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좀 예 뭐 못할 소리를 한 거죠. 근데 예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는 '고이면 썩는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도 계속 머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배운 게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저희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배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께서도 되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치열하게 사신 분이시거든요, 두 분 다. 예.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집에서 놀지 마시라고. 집에서 놀지 마시라고. 상처를 받으셨겠죠. 상처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놀지 마시라고. 근데 부모님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으면 좀 놀고 싶을 법도 한데. 근데 이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 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나약해지는 게 아직까지 싫은가 봅니다. 그리고 저나 제 자식이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늙은이 혹은 별로 삶에 자극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게 싫은가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일을 하시든 일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예 어디 진짜 뭐 학교를 다시 가시건 직장을 구하시든 집에 있지 마시라고. 놀지 마시라고. 불효자죠. 그죠? 불효자죠. 예. 근데 우리 정신이란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경험하고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끊임없이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 정신에 그게 맑은 물이든 오염된 물이든 끊임없이 들어와야 예 우리의 정신은 일정 부분 고여 있던 영역에서 중화가 되고 고여 있던 물이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우리는 건강해질 겁니다. 혼란한 형국이다 보니까 요즘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을 가급적이면은 경계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보지 않았던 방송 채널을 그래도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외신 요즘 근데 번역기가 잘 돼 있더라고요. 예. 외신 기사나 예. 뭐 그게 뭐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예. 그쪽에서의 어떤 우리랑 상관없는 뉴스 같은 것들도요. 그런 것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 전혀 그냥 우리가 요번에 중증 외상센터 재밌잖아요. 물론 전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만. 예. 제가 너무 심각한 영역에만 생각이 가는 것을 좀 털어내려고 네.
즐겁게 볼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나 때로는 뭐 콘서트장을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것과 관련된 방송을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예. 어제 보니까 임영웅 씨 콘서트 하는 내용 관련된 걸 TV조선에서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즘은 연극도 많이 좀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연극 공연을 보러 가거나 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산다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의 루틴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해 나가면서 새로운 물을 우리의 경험에 쌓아가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생존 달인님한테 도움이 됐는 질문이 그러니까 답변이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이고 제가 어 아 어 46 분이죠. 그죠? 네. 제가 진료와 관련된 질문 하나 주셔 가지고요. 예. 몽이님께서 "찾아뵙고 싶은데 너무 핫하셔서 예약이 어렵겠죠?" 하셨는데 예. 어느 순간 저 개인 SNS나 저희 병원으로도 이제 제가 이제 방송도 좀 나가고 하니까 이 여러 가지 문의들이 옵니다. 진료 관련된 문의들도 오고 그중에서는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도 있으시고 그중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약간 호기심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정신과 의사지만 정신과 의사 중에서 아주 훌륭한 정신과 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훌륭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명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제가 그렇다 그래 가지고 가장 훌륭하다거나 대한민국에서 되게 몇 안 되는 되게 귀한 정신과 의사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에 여전히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분들 앞에서는 제가 오히려 뭐랄까요? 좋은 정신과 의사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게 부끄럽고 때로는 죄스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 병원을 운영한 지가 이제 한 5년 정도가 됩니다. 개인 병원을 하면서는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예. 즉 제가 볼 수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이제 환자 수가 아주 소규모로 한정될 수 없었다는 거겠죠. 어 그래서 저도 진료 방향을 인제 쪼끔은 바꿔 보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물론 많은 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진료가 될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처럼 자살률이 심각한 나라에서 예 정신적인 어려움이 도처에 깔려 있는 나라에서 저의 어떤 진료적인 고상한 욕심만을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가져가야 될지. 예. 근데 좀 빨리빨리 우리나라 빨리빨리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 이제 정부에서 정신과 의사들한테 요구하는 진료의 방향성이 좀 "많은 환자 좀 봐라."라는 식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맞춰 볼까?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뭐 개인적으로 긴 시간 상담을 하는 거는 POND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진료는 정말 진료답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요즘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네요. 자 저 혹시 55 분까지 해도 될까요? 피디님? 저 앞에 스크린이 안 나와서. 네네네. 감사합니다. 승환홍 님께서는 "커피가 조울증에 악효과를 불러일으키나요? 조울증 약이 왜 자꾸 감정 변동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인데
일단은 커피가 조울증에 악영향을 일으킬 리는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커피나 담배가 정신과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아주 진하게 마시는, 그리고 뭐 하루에 막 뭐 서너 잔 이상 마시는 커피만 아니라면 저는 크게 무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울증 약이란 기분 조절제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 기복이 생기는 거를, 그러니까 기분의 변동성이 생기는 거를 좀 막아주는 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울증 약은 감정 변동을 일으키는 걸 예방해 주죠. 예. 근데 여기서 감정 변동이란 이제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 변동이 아니라, 예,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좋아지고 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뭐 이런 감정 변동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부분은 저 조울증 약 기분 조절제가 항경련제랑 좀 일정 부분 겹쳐요. 영역, 약물의 영역이. 예. 그래서 항경련제의 효과는 소위 말해서 우리 뇌에서의 어떤 정기적인 흐름, 예, 정기적인 흐름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냥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 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연결 고리망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을 좀 안정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런 영역이 어떤 기분의 변동성을 호전시키는 데도 같이 좀 영향이 있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기력증이 생겼는데 빨리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베제크 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루틴, 그나마 그게 무기력증이 생겼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기력 번아웃에 있어서의 가장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전문가시기도 하고 요번에 책 쓰셨잖아요. 윤대현 선생님. 예. 윤대현 교수님께서 이 번아웃이나 무기력은 뭐 책도 많이 쓰셨고 많은 뭐 유튜브 방송도 있고 요번에 유퀴즈도 나오셨기 때문에, 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윤대현 교수님 어떤 컨텐츠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린힐 님께서는 미적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수학의 정석을 한번 다시 보면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진짜 나중에 시간 진짜 많으면, 할 일 없이 시간 진짜 많으면 수학의 정석이라도 한번 풀어 보고 싶은데 아마 그런 날이 올까요? SK 님께서는 "한국에 살면서 영어 실력 유지 향상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하셨는데 저도 너무 동감하는데, 유유 님께서는 "영어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해 주셔서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어 김금남님께서는 "56 세인 저는 현재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믿음도 없어졌고 건강도 잃고 상실감에 고립되어 술만 마십니다. 살아야 하나요? 얼마 전까지 만학도였는데 지금은 목숨 걸고 하던 공부도 내려놨습니다. 만성 신부전이 있으신가 봐요. 네, 너무 어려운 병입니다. 여기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출연하는 몇 개 방송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아직 방송 나가진 않았지만 어 MBN의 동치미를 최근에 좀 여러 번 찍었고요. 가면은 제가 진료실에서 뵙지 못하는 또 삶의 영역에 대한 것들을,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많이 배웁니다, 저도. 대부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때로는 사람한테 상처받고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셨던 분들이 다시금 그래도 기운을 내신 다음에 이전의 상황들을 돌이켜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을 들으면, 저도 어찌 됐건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을 치유하려고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몰랐던 삶의 회복력이라는 거를 음 배웁니다. 공부하는 거죠, 저도. 김금라 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우리 혼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욕심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오만이고 착각이고 욕심이고 망상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 역시도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순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손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란 내 옆에 실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 안에 어떤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지만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은 꼭 한 사람만 잡으라는 법 있나요? 여러 사람 잡으면 좋죠. 그 여러 손 중에 하나는 분명 정신과 의사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 이미 술과 관련된 부분도 혼자서 극복하기 어려우세요. 술이 안 좋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본인 능력으로 못 벗어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 같지도 않고 삶에 희망이 없으신 분 같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사셨던 적도 있으시고 삶에 희망을 품고 사셨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그냥 잠깐 보이지 않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예 내 눈앞에 드리워진 우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울이란 건 병이고 예 만성 신부전보다는 훨씬 치료하기 수월한 병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내가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붙잡는 것과 동시에 예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술과 우울에 대한 부분을 꼭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일종의 안전망 같은 거죠. 그리고 제가 비욘디 채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예 아까 흘러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나게 된 하나의 인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시간 정도가 돼서요. 예. 제가 이제 예. 네네네네네. 생존다님께서 생존다님께서 이거 요즘 무슨 용어가 있던데 무슨 챗 뭐였는데. 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후원해 주시면 당연히 답변 드려야죠. 저희가 시간이 쪼끔 됐지만 예. 왜냐면은 비욘디도 이게 사실 홍익원 선생님이 정말 이걸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지만 경제적으로 사실 이게 유지되는 게 쉬운 건 결코 아니거든요. 많은 PD님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여기 공간이나 여기 자재나 이런 것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정말 비욘디 채널이 잘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존 달인님 말씀 주신 거 보면 요즘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 '한국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인가?' 의문이 들고 한국인들이 유독 건강과 정신 건강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생각들이 많고 정신건강 정책도 현실에 안 맞는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선생님은 한국이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우와. 근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 후원을 해 주시고 아니고를 떠나 가지고, 네, 제가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건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지도자나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신 어떤 정치인분들이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분들이나 그리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를 희망하는 분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그 상황에 있어서 정신 건강에 대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또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방향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생존 다리님께서 주신 질문 저도 마음에 계속 가지고 제 영역 내에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혹은 뭐 그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고, 예, 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니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꾸준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답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후원 떠나 가지고 이런 질문 주신, 생존 달인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아마 외국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계속 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도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면서, 예. 어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10 시에 다시 찾아오고, 질문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몰아 가지고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이런 질문들 주신 것도 머리 안에 담아 놨다가 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시간 다 돼서 아마 또 뒤에 또 일정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함께 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10 시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